이것을 정해놨습니다. 무조건 사고 있냐에 따라서 5%만 정해져요. 그래서 사고가 있으면 0, 없으면 있으면 0, 없으면 마이너스 5% 감해주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 농지가 손해로 봤더니 대략 25%를 할인받은 농지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험금을 거의 안 탔다고 봐야 되죠. 거기에다가 2010년 무사고였습니다. 근데 무사고다, 사고다 하면은 무사고 농지다 하는 말과 사고 농지다 말을 하면 그냥 알 수 있지. 적용할지 안 할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조서서에는 yes 또는 no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여기에 만약에 체킹이 돼 있어요. 전년도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다. 이거 없었다네요? 여기는 전년 사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5%라는 말은 최종 보험료가 차이가 나버리겠죠. 적용하는 거 안 하고는. 그러니까 답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세팅할 때 전년도 사고가 Y 그러면 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전년도 무사고 여부면 Y 그러면 없었다는 뜻이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여러분들 학교 가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이고 또 안 되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냐? 그냥 읽어. 전년도 사고가 있었냐? 예,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전년도 사고 없었냐? 예,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공부해 놓으면 막판 가갖고 이거 하나 틀리면은 그 점수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 못 자죠. 다른 문제 다 맞았어도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과목 열문항, 2과목 열문항을 완벽하게 다 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쓰긴 다 써요. 왜 못 쓰겠습니까? 쓰다 보면 다 쓰는데 답이 아니어서 문제지. 쓰긴 왜 못 쓰겠어요? 쓰지. 답이 아니니까 문제. 이런 데서 실수하면은 진짜 정신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볼 때는 몰라. 자기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걸. 답안지 내놓고 돌아서는 순간 알아. 끝난 거지 뭐. 끝나. 그래서 신중하게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가볼게요. 그러면 전년도 무사고는 사고 여부에 따라 무조건 5% 적용합니다. 무조건. 있으면 사고가 있으면 0, 없으면 사고 없었으면 5% 할인.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0.05를 빼줘. 벌써 이제 계산 산수 못했던 분들은 이 자체가 이제 와닿지가 않아. 뭘 빼고 또 빼.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쓰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식을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적용되는 수치는 얼마입니까? 0.7. 절대로 앞으로 계산하실 때 눈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저도 눈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오차 꼭 생겨요. 오류가. 적용을 잘못한다. 그러니까 연습장 하실 때도 수식은 말로 쓰고 글로 써놓고 계산기를 계속 이용하는 습관. 그래야 계산기가 친해지기도 하고 또 계산기를 믿어야 돼요. 암산하면은 반드시 오류 생깁니다. 저도 해보니까. 저도 문제 만들 때 세팅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막 책상 늘어놓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암산을 바로 해버리는데 결국 이제 문제 나오면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계산해보고 이제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쓰는 습관 들려야 돼.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농지가 보험금은 그동안 거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 할인 30을 받았네. 그런데 무사고가 또 전혀가 무사고야. 이 무사고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 피해 사실 확인과 피해 이유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사가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평가사만 오로지 하는 건 아니고 손해 사정사도 할 수 있고 손해 평가인도 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평가사니까 평가사만 이제 평가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계약자들이 왜 보험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스스로가 평가사가 돼요. 계약자가.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이해해요. 다 그 마음대로 다 이해합니다. 하나는 계약자들은 농사를 잘못 지은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자기에게 거의 돌려요. 제가 그걸 많이 설득을 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실제 계약자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이거 나 친구 아닐라고 했는데 아니 왜요? 또 내가 농사 못 져갖고 창피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거고 그건 사장님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보험료를 내셨으니 이런 말 하면 손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한 말을 손보도 회사니까 손해가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해가 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낸 보험료가 있으니 저는 뭐라고 말을 쓰냐면 보험금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혜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보험 받는 건 혜택 받고 위한 보험. 여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하잖아요. 상해보험. 혜택 받으러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자의 실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생겼다?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냐고요. 자연재해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일부 막을 수 있지. 일부 사람들이 줄일 수는 있죠. 그래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보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너의 면책 부분, 회사의 면책 부분이 뭐야? 미보상 비율이에요.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을 안 뽑았으면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고? 미보상 비율로 처리한다니까요. 가능해요. 그것을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특히 마을 쪽에 있는 논들은 다 펴버려요. 왜냐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가면 피해 안 본 게 남아있고 피해 본 거 다 비워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왜 비웠습니까? 보기 싫어서 비웠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심정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사에 대해서 정말 주의할 것은 계약자의 영농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건들면 안 돼. 가장 저는 한 번 써본 적이 없지만 경계할 말이 농사 이렇게 졌어요? 라는 말. 속에는 나도 나와야 돼. 따라서는 너무한 거야.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하지 않아요. 풀이 조금 많이 났네요. 풀이 몇 개 뽑아버리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정도지. 왜냐면 재밌는 게 또 이제 A 계약자하고 비계약자는 상관 자기 눈도 아니 와갖고 구경이야. 구경 가갖고는 이 사람이 해설 안 되는 말 꼭 해요. 형님 농사 이렇게 졌어? 계약자가 찍었으면 성이 나겠잖아요. 각 때려보, 내 후보면 난 돌로 때려버려요. 내 후보 같으면. 그런 말 하면. 네가 농사 져다 졌어가. 그잖아요. 근데 그 사회는 그게 또 하나의 통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이렇게 물짝이 졌냐라는 것에 대한 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른 콤바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른 비워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쉽네요. 속상하니까 배버린 건데 그럼 어쩝니까? 배버린 것은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는 가능하면 좀 평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정도는 멘트를 해주죠. 배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미 평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사를 맡고 한 지역을 맡게 되면은 스케줄에 그런 것도 사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빨리 벼버릴 것에 대한 것들도 판단하셔가지고 조사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언제 수확할 겁니까? 언제 빌 겁니까? 언제 털납니까? 라고 항상 물어봐요. 계약자 섭외가 되면. 왜냐면 털어버리기 전에 나쁜 것을 먼저 털어버리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이제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 안 그래. 안 좋은 건 끝까지 나나. 올 때까지 나나. 보여줘야 되니까. 아셨죠? 근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안 좋은 거 먼저 갖다 콤바에 들이댄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들어와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5개 받으면 뭐가 나와? 이 수치는 0점 나오는 수치는 655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게 나온 게 전제가 뭐냐면, 이러더라도 최대한 뭘로만 인정하겠다. 70%만, 이게 이제 보험 이론이야. 보험 이론이. 근데 이것은 여기서 하면 얼마가 나와? 0.7 나오죠. 1 플러스 0.3에 마이너스 전혀 무사고에서 얼마 나와요? 0.65가 나오죠. 아니지. 1.3이지. 이거 얼마 나와? 1.25죠. 그럼 얘는 이게 혜택이가 계약자 입장에서 밑에까지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용해줘요. 이것은 최대 할증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을 5년 동안 계속 연속 수령했다 하더라도, 보험을 했더라도 이 올해 사고가 안 나면 내년에는 5% 할인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최대 할증을 받았다 한 농지를 할지라도 그 해 무사고였으면은 그래도 25% 정도가 추가될 뿐 5%는 할인 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보험 이론이에요. 네 가지요.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전년도 무사고 적용이다. 응? 내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방제시설. 1 마이너스 방제시설인데 1방. 농사를 짓다, 농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재해가 자꾸 생겨요. 이게 바람 부니까 와, 낙과도 많이 생기고 썩길라. 그러니까 이 계약자가 30m 전방에 있는 야산을 사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전부 심었어. 방풍림을 심었어. 노력이 가상하죠. 안 가상해? 가상하죠.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넓게 가집시다. 좀 뭐 도시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와, 오죽하면 그 야산을 사갖고 거기다가 방풍림을 심어. 바람 막으려고. 잘하신 거잖아, 계약자가. 그죠? 이제 됐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돼요.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잖아요.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으니까 썩길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조망을 설치했어. 그 그물 네트를. 가상해, 안 가상해? 가상하잖아요. 그것을 보험료 할인으로 해주겠다는 게 방제시설 할인율이야. 근데 나는 돈이 없어갖고 나는 안 해. 그러더라도 할증은 안 돼. 없다 하더라도 할증을 시키지는 않지만 있으면 할인을 해주는데 동일한 시설이 할지라도 품목에 따라서 좀 적용되는 게 좀 달라. 과수 같은 경우는 뭐 방조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나 뭐 벼 같은 것도 새가 먹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벼가 어떨 때 새가 많이 먹냐면 도복된 건. 새들이 벼가 서 있으면은 못 앉지잖아, 여기에. 그 벼 하나하나의 줄기에 무게가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잡아갖고 까먹느니 차라리 다른 거 먹으면 나사. 벼 안 먹고 벼를 좋아하긴 해. 근데 그거는 이연부담 갖고 흔들어 하고 있는 그걸 까먹으려면은 하나 좀 먹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뿌라진 걸 뭐라고 그래요? 도복이죠. 도복된 노는 왔다지 왔다. 차분하게 딱 깔고 앉아서 새들이 가서 가족끼리 와서 까먹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님이 새 까먹은 것도 보상해주려고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농담하죠. 지가 먹어야 얼마 먹겠습니까? 하지만 얘들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요. 특히 이제 사람 멀리 있는 쪽 논들은 사람이 왕래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까먹고 있는 거야. 티끌 모아, 티끌. 뭐 그런 말도 있지만 티끌 모아 태사 있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한 거고 많이 까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엎어진 데는 대부분 새들이 와서 까먹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수의 피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조수에는 벼는 멧돼지가 와서 하는 건데 콩 같은 경우는 조수의 피해가 심해요. 콩을 씹어 놓으면은 새들이 와서 그 콩을 꺼내 먹어버려요. 콩을 꺼내 먹어버려. 땅을 퍼갖고. 그러면 이제 미처 못 먹은 콩이 있어. 그러면 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노르고 와서 따먹어버려. 그죠? 그리고 또 더 크면 사람이 와서 서려가 버려. 뭐, 거들게 뭐가 있어. 에라, 나 농사 안 지하고 가봤더니 풀밭이 완전. 그러면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되죠, 그것은. 최소한 노력은 했어야 되죠. 풀을 메고.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농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식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있죠.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말 잘 듣고 하여튼 시킨 대로 공부 잘하고 하는 놈은 소고기 먹이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해서 와, 저놈은 공부도 안 하고 어쩝니까? 너 돼지고기 먹어. 아니, 고기 안 줘. 편애하죠? 편애해요.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뭔 편애 안 하긴 뭐 안 해. 그래도 말 잘하는 놈이 최고지. 용돈 많이 주는 아들이 최고예요. 용돈 안 주는 아들이 최고예요. 그잖아요. 그것이 편애지 뭐요. 계약자도 자기가 지은 농작물에 대한 편애가 생기는데 희한해요. 한번 망조가 들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안 가. 안 가. 근데 우리가 가보니면 더 엉망이겠죠. 당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엉망일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본 농지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이 어쩐다고요?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아니, 왜 이랬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 사람은 오죽하면 그래 놨겠습니까? 자기 농부인데, 농사꾼인데, 오죽하면 그 농사꾼이 이 농지를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 그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창피하고. 근데 대부분 으슥한 곳에는 많이 그래요. 사람 안 지나다니는 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용하시고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있으면 할인인데, 야, 이게 퍼센트가 정해졌네? 그걸 다 애워야 될까 하는 건데, 여러분 다 애우지 않아도 되긴 해요. 대박, 이런 정도 몇 퍼센트. 근데 하나 했어. 근데 15% 받았어. 또 했어. 5%예요. 합산하니까 얼마예요? 20% 받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1-0.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할인이 되겠죠, 당연히. 두 개 합하니까 20%니까. 그런데, 야, 할인이 되네? 하나 더 했어. 좋아. 하나 더 해봤거든. 근데 규정이 10%였어. 그럼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니까 1만 증서하면 됐잖아요. 아따, 보험료가 솔찬히 빠지네? 빠져, 안 빠져? 빠지죠? 에라, 이야 한 김에, 그리고 또, 농부들 자부심 있잖아? 하나 더 해. 하나 추가. 최대 40, 지금 40 나왔죠? 그러더라도 방제시설이 2개 이상일 때는 합산을 하되 뭘 초과할 수 없다? 30을 초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다 한다고 해서 완전히 농지를 호텔화 하더라도 최대한 할인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 30. 오케이, 거기까지예요. 이 말 이해했죠, 이제? 그래서 최대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대신 2개 이상이 30 되는 게 아니라 합산을 일단 해놓고 봐야 되죠. 합산을 했는데 2개 이상이 30이 초과하면 30만 적용한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2개 이상 합했을 때 30 넘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비가램쌀 하나가 30% 할인이 있어요. 하나만 하더라도.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거 하나 추가하면 30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최대 할인이 얼마다? 30이다. 오케이. 거기까지가 방제살인. 이것은 없다고 해서 할증을 하진 않아요. 있으면 할인 적용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특별약관 할인 할증. 이거 뭐냐면 대부분 특별약관이 할인이 있고 할증이 있어요. 이제 할인 할증 그렇게 되면 할인은 마이너스, 할증은 플러스로 정리하는데 이 특별약관 할인율은 뭐냐면 그 상품에 적용이 되면 그 비율만큼 할인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적과점 상품에는 뭐가 있냐면 일소 부보장하고 가을동생리 부보장, 그 다음에 한정 특약 가입하면 할인해 주죠. 그게 있는 거야. 거기 한정보장과 부보장에 대한 할인이 있더라. 그래, 다시 설명할게. 그 항목 들어가면. 근데 그럼 할증도 있습니까? 있어요. 벼 같은 경우는 유기재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친환경 재배예요. 유기재배의 단점이 뭡니까? 단점. 화학약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발생이 심하다, 안 심하다? 자, 제초가 심하다, 안 심하다? 그래서 수확량이 떨어진다, 는다.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수확량 떨어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문제가 생기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배하는 것까지는 해주겠다, 허용한다. 그 대신 어쩌라고요? 다른 농지에 비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 그게 할증률이에요. 더 내라. 그래야 맞지 않나요? 자,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인 건가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GAP가 계속 이게 좀 보급이 돼야 되는데 GAP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옷 상표로 생각할 수 있는데 GAP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농산물 우수관리예요.
인증제도인데 농약을 써라. 그 대신 적정한 횟수와 수확기 때는 쓰지 마라. 세이프티. 안전하게 가입한. 안전성, 세이프티. 농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게 뭐 이런쪽으로 맞는가 모르는데 작물들도 적절하게 농약도 해주면은 자기들 오로지 자기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면은 이 농작물이 자연하고 싸워야 돼, 병충해 싸워야 되지,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싸나워져.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독감 주사 맞는 것은 독감을 미리 맞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으면 어쩝니까? 더免疫力더 높아야 되잖아요. 더 성질이 싸나워져야 돼.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몰라요. 어떤 걸 선호도의 문제이지.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원장이 있어요. 유기재배다 아니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아요. 유기재배면은 분명히 이것은 병충해나 제초에 취약하다. 그래서 그런 농지대에서는 회사가 어떻게 한다? 보험 가입은 해주되 보험료를 더 할증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율이 있어요. 어떤 것은 10%면 0.1 적용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 해야 되겠죠. 또 어떤 것이 5%면 0.05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합산하면은 0.15가 되는 거죠. 합산하면은. 그래서 1 플러스 0.15에서 총 나오는 숫자가 1.15의 보험료를 더 낸다. 근데 이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그진 않아요. 비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방지서 리버라고 1료, 2전, 3방, 4특. 근데 이게 특별약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방지세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품목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각자 항목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보험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나머지는 또 다시 읽어드릴 거니까 차후에 보고라고. 기준수확량.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보험금. 우선 기준 수확량 정하는 거, 보험금 정하는 거 또 차후에 공부를 할 거니까요. 우선 이 정도를 해놓고 9번에 특별약관. 나머지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약관은 크게 부보장과 한정보장이 있는데 부보장은 보장을 어쩌겠다? 안 받을란다. 아니 안 받을란다. 안 받고 그 대신 부보장이니까 안 받으니까 보험료는 어쩌겠다고? 할인해 주라. 한정보장은 내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개 정해서 보상 받을란다. 그 대신 보험료는 어쩌라? 할인해 주라라는 게. 그러면 이 선택은 누가 해? 그렇습니다. 오로지 계약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 지역은 동상해가 한 번도 안 온 지역이면은 가을 동상에 가입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죠. 이 지역은 여름 내 시원했어. 막 냉골이야. 오죽 하면 동네 이름 냉골이겠어요. 그죠? 냉골.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소피에 가입해 안 해. 근데 그 해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폭염 33도가 25일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후회해 안 해?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되더라도 다 가입을 해야 맞긴 해요. 근데 보험 부담이 좀 과수는 조금 커요. 그 부담이. 그래서 빼고 하는 경우가 할인이다. 약관 가입. 나중에 또 공부할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10번은 공부했어요. 아까 원래 10, 15, 20, 30. 적과전에는 4개만 있어. 뭐만 있다고? 10, 15, 20, 30 자기부담 비율이. 근데 일반 밭작물의 종합은 40까지 있어요. 얘는 30까지가 최고야. 자기부담 10 뭐라 그랬어요? 최근 3년간 뭔 속? 연속. 그 다음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수은보험 몇 퍼센트? 50% 이하. 그 표로 그려졌잖아요. 15는 뭐예요?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선으로 2년간 수령 보험금이 얼마? 100% 순보험료 100% 이하. 20, 30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면 여러분이 계약자랑 뭐 선택한다? 아니 10, 15는 안 되면 20. 계약 회사에서 20, 30 있으면 뭐 하시랍니까? 이런 뭐라 해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20%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지금 계약서가 최대 자기 부담이 높은 게 뭐라고? 20인 거예요.
계약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계약자가 보험료 더 낼 것도 아닌데 자기 부담비를 높여가고 선택할 계약자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설령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각 지역 농협에서 담당자 과장들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냥 20% 하고 안내를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미경과부터 한번 또 공부해 보게요. 또 초기에는 조금 천천히 나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이런 개념이 세워지면 조금 또 총알처럼 나갈 때가 있을 거니까 우선은 좀 답답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네.